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왕따로 자랐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였습니다. 2살 위 언니가 있고 3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어요. 언니한테 치이고 막내한테 치인다는 그 둘째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면 언니만 예뻐하는 아빠와 동생만 예뻐하는 엄마만 기억이 납니다. 아빠 엄마라고 쓰고 싶진 않은데 얘기를 하려니 별 수 없이 써야겠네요. 유독 언니와 동생만 끼고 도는 부모님 때문에 전 집안에서 왕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께 예쁨도 받았는데 유독 집안에선 왕따였죠. 자기만 아는 언니가 좋을 리 만무했습니다. 제 목까지 먹을 걸 다 먹어버리더라도 엄마는 별말 안 하셨어요. 아빠는 오히려 잘 먹는 게 좋다며 언니를 예뻐만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한 번은 언니가 당연하게 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저였다면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우걱우걱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미웠고 싫고 또 저도 모르게 언니를 확 밀어버렸어요. 돼지라고 소리 지르면서 언니가 뒤로 넘어졌고 먹고 있던 빵을 다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언니는 엉엉 울고 난리가 났죠. 거실에 있던 아빠가 뛰쳐오시더니 제 머리카락을 휘어감더니 그대로 끌고 방 안에 끌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 뭐 참 지독하게도 맞은 기억이 납니다. 발로 차이는 건 물론이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년저년 할 수 있는 욕은 다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맞고 있는데 열려진 문틈으로 절 구경하는 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 표정이 그렇게 잊히지가 않는 건지 그렇게 신나게 맞고 거실로 나왔는데 엄마랑 언니가 거실에서 귤을 먹고 있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뭐 그 일 이후로 맞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정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언니나 동생이 맞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잊을 때도 됐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전 집에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네, 아니요. 대답 외엔 그 어떤 말도요. 그 사람들은 제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낯가리는 천치로 생각할 정도로요. 그러다 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 큰집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피난처가 생긴 거죠. 큰아빠 큰엄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절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 그 어떤 관심도 없었는데 그게 큰아빠 큰엄마 눈에도 보였겠죠. 학교가 끝나면 저는 바로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큰엄마가 간식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친척 언니가 학교 끝나고 오면 언니랑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학원 다녀오면 큰아빠가 가끔 학원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같이 통닭 사서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큰아빠 큰엄마가 제 부모님이었으면 친척 언니가 친언니였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친척 언니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친언니는 삼수를 했는데도 대학을 못 갔고요. 그렇게 돈을 까먹더니 결국 대학도 못 가고 기술 배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친척 언니랑 같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제 등록금은 스스로 벌어서 가라고 하더군요. 왜 자기들이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고 하면서 말이죠. 이건 여담인데 저 고3 생활 동안 아침밥 단 한 번 먹은 적 없고요. 데리러 온 적도 없습니다. 수능 볼 때 도시락도 큰엄마가 싸주셨네요. 전 정말로 등록금을 안 내줄까 싶었는데 점점 나쁜 날짜는 다가오고 초조해진 저는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고 친척 언니한테 울며 불며 전화했습니다. 정말 작은아빠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언니는 제 말을 듣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참 언니랑 통화하고 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큰아빠 큰엄마가 들이닥쳤어요. 아니 애한테 자꾸 왜 그래요? 부모로서 해줄 건 해주고 살아야지. 밖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걸 듣게 된 저는 마음이 불안해져 갔는데 그때 큰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너 얼른 짐 싸. 네? 못 들었어? 빨리 짐 싸라고. 갑자기 저한테 짐 싸라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멀뚱멀뚱 서 있었더니 큰엄마가 제 손목을 잡고는 얼른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곤 절 끌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전현 데려다 알아서 잘 뽑아 먹어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큰아빠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 길로 큰아빠 차 타고 큰엄마랑 미용실에 가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날 이후로 큰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언니랑 같이 학교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졸업도 했고요. 언니는 저보다 먼저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했고 저는 같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이어서 월급은 넉넉한 편이었고 마음이 편하니 성격도 활동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은 큰아빠, 큰엄마였으니까 등록금도 용돈도 모두 큰아빠, 큰엄마가 주셨으니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당연히 안 받으시길래 매달 꼬박꼬박 5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큰아빠 계좌에 50, 큰엄마 계좌에 50 이렇게요. 며칠 후에 이걸 하신 큰아빠가 호되게 야단치시며 얼른 다시 가져가. 받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큰아빠는 현금을 다시 주셨는데 전 받아서 또 계좌로 송금하고 결국 큰아빠 큰엄마 한 3달 반복하시더니 기권하시고 받으시더라고요. 그 후에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과 저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큰아빠 큰엄마께서 부모님 자리에 앉으시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큰아빠 큰엄마는 저 결혼할 때 저에게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셨습니다. 비상금이라며 결국 제가 드렸던 생활비를 차곡차곡 모으셔서 저한테 다시 되돌려 주신 거죠. 이건 안 받고 큰 집 리모델링 할 때 가구 사서 그냥 배달해 버렸어요. 죽어도 안 받으시니 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네 언니 결혼한다. 집으로 와라. 그 사람한테 온 문자였어요. 전 번호도 몰라서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듣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 몰래 부모님을 만나고 있었답니다. 뭐라고? 실은 자기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유도 듣고 싶었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자랐으면 그거 다 내가 되돌려주고 싶어서 연락했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친부모잖아. 낳아주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싫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는데 연락을 했다고? 역겹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면서 어떻게 이래? 그러자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그래도 받아들이고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남편이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르고 싶지도 않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 드는 멍청한 년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던 저한테 연락 오는 게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전 언니 없어요. 친척 언니 말고는요. 저렇게 결혼한다는 것도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남편도 갑자기 역겹고 싫어집니다. 남편을 이해하려 해도 저 몰래 제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용돈 보내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했을 남편을 떠올리면 갑자기 토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정말 너무 싫다고 정말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그런 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남편이 한패인 것 같고 저 정말 미쳤나 봐요. 친척 언니는 임신 중이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이런 생활에서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